네, 오늘 오전 열린 4.19 기념식에서 이완구 총리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야 대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주말까지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취임 2개월 만에 운명의 기로에 놓인 이완구 총리와 향후 정치권 움직임을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 성완종 파문 이후에 이완구 총리하고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만난 건 일단 처음 네, 있는 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앞서 이제 기사로 영상을 보니까 네. 악수 한 번 하고 또 나갈 때 악수 한 번 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 얘기 못 하고요. 네, 글쎄요,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게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식장에서도 지금 뭐 이 한 분 걸러서 따로 앉아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예. 두 분 다 이제 얼굴이 경직돼 있는 표정으로 이완구 총리는 굉장히 간략한 이제 기념사를 하고 예. 대통령을 대신한 총리직 수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리는 파했는데 사실 그 박 대통령 출국 직전에 아주 이게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이제 긴급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인가 관측을 하고 있었지만 예. 돌아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남미순방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어찌 보면 좀 국정, 당 중심으로 다잡아달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완구 총리는 12일간 어찌 보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사실 지금 풍전등화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본인의 해석은 흔들리지 않고 국정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은 하고 계십니다만 예. 사실은 그 단독회동 한 40여 분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보도된 기류를 보면 청와대 참모진도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당내에 이제 당심도 다양하게 이제 취합해 봤을 때 예. 부정적인 기류였던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이게 사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이완구 총리의 반전 카드가 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예. 야당 아까 이 주말까지 자진 사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주말이 오늘입니다. 예.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 월요일인데요. 그럼 당장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일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발언으로 따른다면. 예.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사면초가 상황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표는 아예 기념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고 4.19 민주묘소만 따로 참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총리와 더욱더 거리 두기를 하는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 등 뭐 압박 수위를 좀 높이려는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정치적인 압박이죠. 같이 참석하지 않고 우리는 따로 가면서 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라는 예.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총리가 오늘 뭐 현장에서는 혹시 만남 뒤에 좀 별도의 서로 두 분이서 만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둘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서로가 부담을 갖고서 그냥 악수하는 정도로 헤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행동을 예.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해임 건의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강력한 그런 의지를 좀 과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번 주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발의를 하면 발의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은요. 예.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면 발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만 가지고도 발의가 돼요. 문제는 이게 표결 처리를 해서 뭐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예. 제적의원의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148표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뭐 정의당 의원까지 야권이 다 뭉쳐도 이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4표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뭐 헌정사상 예.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8번 정도가 올라갔어요.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예.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네. 문제는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 있게 된다면 되겠느냐. 야당의 압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 가능성까지 있는 건가요? 근데 여당이 조금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박계나 지금 이런 친박계, 인물들. 비박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예. 또 친박, 비박을 떠나서 친박이라 할지라도
이완구 총리는 사퇴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혹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예. 식물총리 아니냐, 민심을 잃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좀 말실수, 말바꾸기 이런 것 때문에 네. 충청권의 맹주였는데 충청권의 민심을 급속하게 잃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심을 측정했을 때 여권 내에서도 이완구 총리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14표 정도가 만약 우리가 흔히 반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한다면 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해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예. 국회에서 이 총리를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입장이 네. 딱 나오는 거겠죠. 네, 국회는 맞습니다. 이렇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압박이 되겠지만 예. 결국은 대통령이 해임이냐 혹은 유지냐 이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인 의미의 압박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국회 입장을 전달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총리가 바로 직무정지나 해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여당 일각에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은 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꽃놀이 패다. 이거 만약에 뭐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뭐 비박계에서 만약에 그 일부 그러니까 반란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된다. 그러면 이봐라 이거 여당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려고 해임 건의안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기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 대표도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해임 건의안 카드를 들이밀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 27일 귀국 시점에 맞춰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관측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돼서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면 네. 저는 가결이 될 걸로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그 총리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밝힌 사람만 한 5명, 6명 정도 되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서. 예, 여당 의원 중에서. 그러면은 14명 정도 표는 현재 제가 이렇게 접촉한 국회의원들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해봐도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표결로 들어가면 가결이 된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정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해임 건의안 표결까지 가서 총리에 대한 것이 의결이 되는 그 상황은 정말 이 여권 전체로서는 굉장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여권의 이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사퇴를 종용을 하든지 등등등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제출은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는 건 너무 야당에서 강수를 드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여당표 집결을 불러 올 수 있다라는 네네네. 의견들도 있는데요. 항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된다고 뭐 보시나요? 지금 정치 구도에서는 뭐 보수 대결집, 예. 뭐 또 야권 대결집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치열함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4.29 재보선이에요. 예. 이게 이 선거 유세가 이제 공식적인 운동이 시작되고 오늘이 첫 주말인데 네. 다음 오는 주말까지 굉장히 이제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은 대표 체제의 명운을 걸고 김무성 대표와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격돌 아닙니까? 예. 불과 4석에 불과한 재보선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모두 정치 구도가 좀 일부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잘 보시면 27일 날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고 네. 예. 이틀 후에 재보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총선의 모의고사인. 예. 이 상황에서 이전에 이 대통령 돌아오시기 전후에 야권이 주도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만약에 해임해버리면 총리를 그러면은 건의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봐라, 우리는 누구라도 친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예.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긴 어려워요. 사법적 판단은 내려질 수 없습니다. 네. 네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민심이 떠나가고 예.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윤리적인 문제만으로도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 이 직 유지가 어렵습니다라고 사퇴를 시켜버리면 예. 또 저 여권에 좀 이 강력함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재보선 바람이 이틀 동안 또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임 건의안이 아까 우리 저 소 센터장님 말씀처럼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야권은 대통령 오시기 전에 예. 건의안이라도 통과시켜 놓는 것이 야권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는 카드까지 이제 바라보고 이 수싸움이 지금 타이밍과 이 재보선과 맞물려서 사실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안정적으로 예측하듯이
해임 건의안은 올라가지만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도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완구 총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대체로 여야 모두 이 지금 총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깔려 있는 것만은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떠오르면서 여권은 글쎄요, 재보선이 가장 가까운 선거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총선이 좀 더 궁금해요. 그렇죠. 그 당내 개파 싸움이 언제 다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역시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 예. 이른바 지금 여권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쉽게 덮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걸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예. 금방 뭐 한 달 내에 이번 사태가 다 정리가 된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갈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유탄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어떤 여야의 그 폭탄이 어디서 얼마만 강도로 터지느냐 네, 이런 것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흐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 총선은 이번 재보선이야 뭐 4석밖에 안 되지만 내년 총선의 향방은 바로 대선의 예. 운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둘 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낙마하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본격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쇄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4.19 묘소를요, 네. 문재인 대표는 좀 일찍 참배를 해버렸죠. 네. 정부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남긴 방명록 글에 부패 척결 이렇게 써 있고, 예. 원래는 이번 재보선도 다 지역 공약마다 다르게 이제 격돌을 하는 거였는데, 예. 지금 성완종 게이트 파문이 불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의 전략은 다시 정권 심판론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총선에 등장할 법한 아젠다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보선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여야가 이제 무승부로 가고 이 두 대표 체제에 큰 이상이 없이 총선까지 흘러가게 된다면 성완종 게이트는 1심, 2심 법정 판결까지 본다면 총선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전략은 야당도 깨끗하지 않다. 예. 성완종 게이트의 리스트가 더 많이 불거 나오면 여야 의원 모두 섞여 있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 개혁 쪽으로 가자라고 정치 개혁 드라이브를 여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야권은 거기서 이제 선긋기를 하면서 부패한 것은 이 여당이다. 지금 문재인 대표 계속 그 레토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정부패, 성완종 게이트의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예. 누구 탓하지 마라. 같이 다 부패한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야권으로 튈 불똥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성완종 게이트에 이제 연루돼 있는 파장들이 예. 여러 갈래로 지금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인물에 대한 그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 사실 가장 궁지에 몰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9일 정도 남아 있다고 네.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럼 그 9일 동안 그러니까 나 개인 이완구 개인이 내밀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전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그래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총리께서 낼 수 있는 반전 카드는 뭐 예. 없지 않을까. 뭐 없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인이 낼 수 있는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 4월 4일 날 그날 그 성완종 회장과 독대가 예.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팩트로 사실관계로 볼 때면 가장 지금 주목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네.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이 총리한테 유리한 그런 정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총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그 토해낸 말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전혀 네. 만난 적이 없다 하다가 이제 좀 기억이 안 난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예. 그럼 어떤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과연 3천만 원을 이 총리가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 총리의 그 어떤 말이 변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총리로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지금 저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총리가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반전 카드를 낼 만한 것이 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은 의문이고요. 정말
저는 하나의 이 총리가 이제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있다면 예. 4월 4일 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서 예. 이 전체적인 판의 흐름이 지금 보면 이슈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완구 총리 중심으로 쭉 갔던 이슈의 흐름들이 오늘 뉴스부터 보면 이제 경남 기업의 어떤 부조리한 쪽으로 이슈의 흐름이 좀 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곧 경남 기업의 오너였던 성완종 회장의 어떤 문제, 예. 부도덕성, 기업인으로서의 잘못된 점이 이제 가는 쪽으로 지금 수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흐름이 간다는 얘기는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의 진실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이 지금 7일이라는 기간, 예. 27일까지 9일 정도의 기간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과연 현재의 이 이완구 총리와 뭐 홍준표 지사 중심으로 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남 기업 관련된 새로운 어떤 분식회계의 어떤 그런 큰 또 사건, 또 다른 어떤 정치인들과 관련된 리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예.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됐던 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이슈는 많이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것이 팩트가 밝혀지지 않고 좀 장기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아마 박 대통령이 지난번 김무성 대표와의 그 독대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하게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갔다 와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총리에게 좀 활로가 열릴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수사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면 이완구 총리가 어떤 신뢰를 잃은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이렇게 거짓말, 말 바꾸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어 기제다, 이런 심리학 박사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이 한쪽으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누구나 개인이 내가 억울해서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고 혹은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에 올라 있는 지도적인 인물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리더가 예.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가 뭐 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고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인물로서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 시절까지는 굉장히 씩씩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푸는 능력을 가지고 총리 후보 1순위였는데 결국 올라갔거든요. 예. 총리직이 되고 나니까 이런 사안에 대응하는 모습이 좀 어떤 때는 경직돼 있고 어떤 때는 고압적이고 어떤 때는 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당당하지 못하고 예. 조금 말을 계속 바꾸는 모습에, 또 때로는 충청도 어법이라고 이제 네. 비하를 하게 돼서 또 무리를 빚고, 그 다음에 뭐 오전에 했던 말이 오후에 바뀌고 다음 날 바뀌고, 이런 문제, 또는 이제 이 당시에 3개월 일했던 운전기사에게 비서를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예. 비서가 이제 광의 충성한 게 아니라면 그 뭔가 이제 기억을 좀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저 정도 그러셨나 하고 실망하는 과정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9일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두 가지인데 성완종 회장의 조작적 모함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예. 불가능한 증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 대전지검에서 터트린 사건인데요. 완사모의 장훈임원단 네네. 회장이 전격 구속이 됐죠. 이것은 지금 송 회장과는 별건의 사안인데 어제 오늘 터진 일이 아니라 올해 내사하고 있던 일이 이번에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럼 대전지검이 특별수사팀도 아닌데 예. 어찌 보면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이 자문임원단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갈래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지금 폭탄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완구 총리 지금 막아야 할 폭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뭐라도 하나 터지면 이완구 총리는 국민들에게 이 윤리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나 네. 좀 뭐랄까 자신의 어떤 위신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지금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은 검찰 수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실제로 정치인에게 성 회장이
돈을 전달한 그 액수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정황이 검찰 수사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고 둘째는 저희가 이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경남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그 관련자들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의 이제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일 이 중요한 것은 경남 기업에서 얼마의 돈이 이른바 비자금으로 조성돼서 그것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가, 이 전체의 규모를 네. 검찰이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 예. 그리고 그 흘러 들어간 비자금의 그 용처가 최종 용처가 어디인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드러난 그 8명, 이 언급한 8명 외에 과연 또 다른 여야 의원 그리고 나아가서 과거 정권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검찰로서는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뭐 추상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 예. 두 분에 대한 법적인 소환이라든지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성완종 리스트의 이 수사가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검이나 이런 것이 더 진행이 돼서 이것이 내년 총선이라든지 하반기 전국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정도가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을 검찰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4월 4일 날이라는 시점이 지금 이제 후보 등록 첫째 날인데 예. 후보 등록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네. 네. 그냥 서류만 갖다가 사실 등록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든지 뭐 선거 운동 시작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하지만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완구 총리께서 여러 가지 해명이 그러한 정황과 이렇게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그 부여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그 고속도로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그 톨게이트의 그 흐름이나 하이패스 같은 거, 그리고 네. 현장에서의 또 전화 통화 기록, 이런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황적인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이고요. 단지 그 구조가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봐서 하는데 이렇게 방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완종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걸 밝히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이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어떻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그렇게 추론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예. 돈의 흐름 규명과 함께 이제 성 회장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따르면 뭐 야권 오늘 인사들까지 밤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성완종 확대될 회장의 것으로 운전기사, 보시네요. 네. 수행비서, 그다음에 또 이완구 당시 후보의 비서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7명 그 이상이 이제 확보돼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디지털 자료들을 복원한 또는 장부들을 이제 대조하는 그런 조사는, 검토는 오늘 완료되는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인적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부르다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보여지는 시점은 이완구 총리를 서면 조사하거나 소환 조사하는 시점이 오면, 그게 이제 주중에 이루어질지 다음 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정치적 스케줄로 본다면 대통령 귀국 후 정도가 아닐까. 그 전에는 국정공백 문제도 있는데 예. 검찰이 현역 총리를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촘촘한 수사를 통해서 언제 이 총리가 조사될 것인가, 네. 이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법적 기소가 이제 임박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일은 굉장히 오래 흘러갈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완구 총리 외에도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문제 예. 1번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검찰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도 7분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 14명 명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장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은폐되기로 이제 됐던 정보들이 지금 복원되고 있거든요. 예.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한번 튀어나온 얘기인데 2012년 대선 자금 문제가 예. 거론될 수 있고요. 이때 김무성 대표는 조사해야 된다면 받겠다. 단 여야 모두 대선 자금을 쓴 것이니 야당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총선을 앞두고 이게 핵폭탄이 하나 작동을 시작한 거고요. 네. 여차하면 여야가 공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여 부분적인 비리라도 양쪽이 다 드러나면 네. 결국 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또 대통령 차기 선거 앞두고 또 정치 혐오에 이제 시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검찰과 정치권이 정말 밝힐 것들을 밝히면서 예. 좀 이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진행해 주지 않으면 네.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동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남습니다. 이번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가 이번에 검찰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덮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오면은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어떤 뭐 짜맞추기 수사라든지 균형 잡기 수사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검찰이 가지고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로서도 굉장한 후폭풍을 앞으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임하는 부분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수사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예.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검찰이 사는 길이 아닌가 뭐 예.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전망, 앞으로의 전국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